네,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일장의 주가 전망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도 세워드릴게요.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왠지 오늘 좀 놀라지 않으셨어요? 뭐가요? 갑자기 코스닥이 출렁여가지고. 아, 장중에? 네. 뭐 HLB가 워낙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어. HLB가 조금 흔들리니까 이제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이제 주가 변동성이 좀 생긴 건데 저는 뭐 수급이 한쪽으로 지금 워낙 많이 쏠려 있잖아요. 지난주부터. 그 수급 쏠림이 좀 해소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내일은 뭐 오늘보다 훨씬 더 좋은 시장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살짝 살이 붙으시는 거 보니까 네. 되게 시장이 좋은가 봐요. 살이 부었다기보다는 이제 부었어요. 잠을 못 자가지고.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네. 네, 요즘 또 워낙 많은 네. 분들이 또 네. 김영민 매니저를 찾다 보니까 네. 잠을 못 자고 네. 부은 얼굴이라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지난주에 성적표 어떤지 먼저 10가지 종목부터 보고 올게요. 10개 종목 중에서 9개의 종목 주가 전망을 맞춰주셨습니다. 네. 다시 또 고득점을 하셨네요. 10개 다 맞추기 쉽지 않네요. 예전에 10개 다 맞췄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 10개 다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해 볼게요. 정말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10개 종목 후보 보시죠. 네. 로봇과 제약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방산, 테마가 단촐해졌고요. 네. 종목으로 바꿔보죠. 오늘 가장 많이 검색한 건 새내기주 엔젤 로보틱스, 뒤이어서 HLB와 삼성전자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HLB예요. 그렇게 우리를 무섭게 좀 약간의 좀 공포 심리까지 유발해 놓고서는 네. 다행히 그래도 1.68% 상승 마감했어요. HLB 이 정도면은 그냥 차익 실현 때문에 출렁였다라고 봐도 무방한가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과거에 HLB도 또 전적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 네. 최종적으로 이제 고용암 인상 이제 삼상에서 엎어져 가지고 주가가 이제 급락했던 이제 기억이 있다 보니까 혹시나 뭐 장중에 이렇게 이제 가격 변동성이 좀 심하게 좀 연출이 좀 되면 그런 이제 기억들을 떠올리시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조금 이제 공포 심리가 먼저 이제 다가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오늘 주가 흐름 보면 괜찮아요. 뭐 전체적으로 장중에 변동성은 조금 심하긴 했습니다만 종가 기준으로는 뭐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좀 찾고 네. 마무리가 좀 된 상태고 실제로 오늘 뭐 HLB가 변동성이 좀 생기면서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같이 조금 흔들렸는데 맞아요.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삼천당 대학 뭐 끄떡없잖아요.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의 이제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손바뀜의 과정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HLB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작년만 하더라도 3만 원 하던 게 지금 뭐 12만 원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워낙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분명히 또 팔고 싶을 거다. 그런 이제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는 과정에서 좀 거친 매도가 이제 연출이 좀 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장중에 조금 크게 출렁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FD와 A와의 파이널 리뷰 미팅도 아무런 이슈 없이 무탈하게 네. 끝이 났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추후에 파이널 테스트 그리고 임상 통과를 예측해 줄 수 있는 그런 네. 이슈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어쨌든 이제 최종적인 시판 허가 전에 소위 말해서 이제 통과 의뢰 아. 걸쳐야 될 이제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이널 테스트를 좀 잘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과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이제 주주 소통이 잘 안 됐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깜깜이로 하고 있다 갑자기 우리 엎어졌다 이러니까 주가 막 급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워낙 이제 이 주주와의 소통, IR 뭐 이런 것들이 좀 강조가 많이 되고 주주 친화 정책도 정부에서조차도 지금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또 HLB가 3월 25일 날 파이널 테스트 좀 잘했다. 뭐 크게 이견이 없었다. 뭐 시판 허가까지 이제 순항할 거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다 보니까 오늘도 HLB는 장중에 이제 8% 넘는 이제 급등세가 연출되기도 했었거든요. 다만 파이널 리뷰를 잘했다라고 해서 이견이 없었다라고 해서 이게 시판 허가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통과 의뢰 이제 절차가 이제 진행이 좀 된 거고 결국에는 이제 그 파이널 이제 리뷰를 통해서 최종적인 이제 임상의 데이터들을 검증을 해가지고 시판 허가 여부가 결정이 될 거거든요. 어찌 보면 오늘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것도 이제 정말 목 끝까지 이제 좀 찼다.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건 이제 거의 다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최종적인 이제 우리가 판결만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5월 달에 이제 최종 이제 시판 허가 여부가 결정이 좀 될 걸로 이제 예상이 좀 되는데 뭐 그런 최종적인 이제 결정을 앞두고 과연 이 기대감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관건이라고 봤을 때 HLB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보는지 또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궁금한데 보니까 간암 치료제 시장이 5조 원 규모래요. 네. 근데 지금 HLB 시총이 15조입니다. 그렇죠. 요걸 이렇게 단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이미 이 시장까지 다 반영된 가격이라면 여기서부터는 내가 매도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 걸지 네. 아니면은 또 뭐 제약이라는 게 파이프라인에 여기저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항암제 시장이라는 게 네. 우리가 그냥 고형암 전체로 놓고 보면 수백조 원의 시장이겠지만 폐암도 한 뭐 8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 규모, 간암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 6조 원 정도의 이제 시장 규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HLB 시가총액이 15조가 넘어가니까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시장 가치를 분명히 이제 따져봐야 돼요. 지금 간암에 이제 표준 치료제로 이제 쓰이는 게 아바스틴이라고 하는 이제 표적 치료제하고 티센트릭을 이제 병용하는 게 지금 표준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이 표준 치료제 아바스틴과 관련돼서 부작용이 이제 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사실 처방을 중단하는 사례가 좀 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건 HRB한테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리보세라니까 카멜리주맙 이 병용 투여한 걸 가지고 만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달에 최종적인 시판 허가를 획득하게 된다면 1차 치료제 시장에 빠르게 이제 침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시장 한 70% 정도 뭐 회사 쪽에서 하는 얘기예요. 한 70% 정도 이제 만약에 차지를 하게 된다면 내년에 2025년 정도가 되면 리보세라의 매출이 한 3조 원을 넘어갈 거다. 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매출 3조 원에 이게 사실상 거의 2038년까지 리보세라믹과 칼레름비추맙의 이제 병용 투여가 특허가 이제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2038년까지 어찌 보면 1차 치료제 물론 이제 경쟁력이 또 다시 이제 시장에 진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매출이 유지된다라고 봤을 때 단순히 시장 규모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현금 흐름에 대한 이제 부분들 그런 것들까지 이제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매출액이 한 3조 나오면 영업이익이 1조 넘어갈 거거든요. 오. 그게 수년 동안 진행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15조 원이 결코 이제 비싼 게 아니죠. 다만 요건 이제 정말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추정을 했을 때 이제 그런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반영된 거기 때문에 시장 규모보다 시총이 지금 훨씬 더 불어난 건 결코 이상한 게 아니다. 다만 결과와 매출액은 추정치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식이라는 게요. HLB 여기서 주가 업앤다운을 결정 내린다면 네. 어떻게 할까요? 업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네. 한 번 또 흔들었기 때문에 내일 되면 또 매수하려고 하는 수급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어쨌든 5월 달까지는 저는 이제 최종적인 이제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고 특히 HLB가 시가총액이 지금 15조 원까지 불어났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그냥 하나의 기업이라기보다는 바이오의 인덱스 역할을 하는 것과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또 인덱스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외국인들의 이제 바스켓 매수가 좀 들어왔을 때는 또 HLB가 수급이 탄탄하게 좀 뒷받침이 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내일장도 업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내일장 업 의견, 오늘장 그래도 흔들렸지만 1.68% 상승으로도 마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삼천당 제약인데 요즘 김영민 매니저님이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있는 게 제가 네. 알기로는 거의 그 시장 안에서 주력이 바이오, 그렇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예, 그 다음 네. 주력으로 알고 있는데 밤새 종목들을 봐야 되니까 잠을 하루에 3시간 정도 자거든요. 진짜요? 그래도 사실 주식시장이 분위기가 괜찮으면은 잠을 많이 안 자도 이제 상관이 없는데 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굉장히 피곤하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뭐 나쁘지 않아요. 이 삼천당 제약도 어떻게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 한 7년 전이었나요? 네. 당시 3만 원 돌파하면서 그때도 시장의 관심을 받고 삼천당 제약이 아니라 3만당 제약으로 이름을 그렇죠. 바꿔야 된다. 막 그런 네. 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1만 원, 12만 원. 네. 어쩌다 이렇게 오른 겁니까? 삼천당 제약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천당으로 올라갔죠, 주가가. 네. 이틀 만에 확실하게 이제 이게 리밸류에이션이 되면서 어제 이제 두 가지 호재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제 오늘. 일단 어제는 서유럽 쪽으로 이제 아일리아의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 황반 변성 치료제거든요. 이 아일리아의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사실상 이제 9개 국가로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이 된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어제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고 오늘도 어제 상한가 효과로 약간 이제 갭상승 출발을 했다가 또 경구용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도 있었어요. 미국 기업하고 또 텀식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붙어버리니까 야 이제 뭐 이쪽 저쪽 다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러니까 매수세가 강하게 좀 몰리면서 오늘
25%, 26% 정도 또 급등을 하고 마무리를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삼천당제약이요, 안과 질환에 좀 특화된 기업이잖아요. 여기서 황반명성 치료제라는 게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앞서 그 HIV의 간암 치료제랑은 시장 규모 자체가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주가가 이렇게까지 오르고 같이 받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나요? 약간 오버한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신약 개발하는 게 아니고 네. 알리아라고 하는 이제 기존에 이제 신약이 있는데 그게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고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시장에 좀 침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선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표적인 사례가 레미케이드의 이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보시면 되거든요. 셀티리온이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유럽 시장을 공략을 했잖아요. 근데 유럽 시장을 완전히 석권을 해버렸잖아요. 램시마에다가 램시마 SC까지 대박이 터지니까 그걸 가지고 북미 시장에 이제 진펜트라까지 이제 진출을 하게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알리아의 이제 바이오시밀러도 다른 기업들도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선점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삼천대학 주가가 강하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 좀 수치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일단 요번에 이제 소유롭적으로 이제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거 그것만 따져보면 보수적으로 한 매출액이 한 5천억 원 정도. 그리고 지금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북미 시장까지도 이제 진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최대 매출이 한 또 1조 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최근에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핵심은 현금 흐름이에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신약 개발한다, 임상 어쩌고 뭐 1상, 2상 진행한다, 혹은 학회 뭐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움직였다면 최근에는 성공 가능성이 그만큼 높고 만약에 성공을 했을 때 앞으로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그 현금 흐름에 따라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삼천당 제약도 이제 그런 반열에 올랐었다라는 거예요. 독점적인 이제 공급 계약이 확정이 됐고 추가적인 이제 계약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제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가지고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해봤을 때 삼천당 제약이 이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틀 동안에 이제 강하게 상승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종가는 14만 원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정말 대박의 모습을 어제 오늘 보여주고 있는 삼천당 제약이에요. 이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되나 네. 싶기도 한데 네. 내일장의 주가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업 의견 드리도록 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어쨌든 모든 건 이제 합리적인 추정에 이제 기반을 하는 거예요. 다만 그렇죠. 그 합리적인 추정이 어찌 보면 시장의 또 분위기를 타게 되는 거고 최근에 우리 국내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들 알테오젠이라든지 HLB 그리고 이제 삼천당 제약까지 긍정적인 기류들이 이제 강하게 좀 형성되기 때문에 뭐 어제 오늘 너무 지나치게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합니다만 네. 내일 뭐 잠깐이라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업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 업 의견 드렸습니다. 사실 이전에 그 제약 바이오 붐이 불었을 때, 네. 뭐 예를 들어서 2017년 그리고 2020년 코로나 그때랑 비교하기에는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네. 확실히 최근 몇 년 새 바이오 시장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거든요. 이 기류가 당분간 이어진다면 우린 또 어떤 제약 바이오를 발굴해야 될까요? 저는 과거 어떤 시기와 비교해 봤을 때 질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국내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성장을 했다. 오. 왜냐하면 이제 빅파마들과 같이 사업을 하고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기업들이 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주가는 오히려 2017년이나 2020년보다 못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설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이 정말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알테오젠, HLB 외에도 진짜 많은 기업들이 지금 기술 이전과 또 기술 이전 결과를 통해서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 플랫폼 기술의 이제 상용화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뭐 거의 수십 번도 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알테오젠, 뭐 HLB 제2의 알테오젠, 제2의 HLB는 없거든요. 네. 그냥 알테오젠 보시면 돼요. 제가 뭐 이번 주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계속 알테오젠을 말씀드리는 것처럼 충분히 뭐 3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머크사의 이제 키트루다 SC 제형으로 이제 독점적인 이제 플랫폼을 제공을 했는데 이게 결국 머크사에서 끝날 게 아니거든요. 삼천당 제약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 쪽에 지금 독점 계약을 했습니다만 그럼으로 인해서 북미 시장까지도 진출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알테오젠도 똑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알테오젠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 향후에 이제 현금 흐름을 감안했을 때 매년 뭐 거의 1조 원, 뭐 1조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상의 현금 흐름이 이제 꾸준하게 유입이 된다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사실상 알테오젠의 지금 가치 뭐 10조 원이 조금 넘어가는 지금의 가치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다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른 자리에서 종목들의 이제 변동성이 생기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좀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나는 조금 덜 오른 종목 중에 그래도 알테오젠만큼은 아니더라도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뭐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유한양행도 지금 HLB하고 거의 똑같은 그림이거든요. 만약에 시판 허가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거고 상당 기간 동안 이 병용 투여에 대한 이제 특허가 인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부분들 가시화가 분명히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유한양행 꼭 보셔야 되고 ADC 시장의 또 가장 핵심적인 기업인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퓨처캠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어요. 이 네. 종목은 또 알츠하이머하고도 또 관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전 제약바이오 붐과 비교했을 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라 생각했는데 질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상황이다. 네. 그리고 주가가 거기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기회도 충분히 있는 시장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업이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보시죠. 한미반도체 15% 넘는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저희 작가님이 이 네. 한미반도체가 너무 궁금해서 이제 김영민 매니저한테 오늘 왜 올랐냐고 네. 여쭤봤더니 내가 오늘 방송에 나와서 아침에 소개를 했기 때문에 네. 급등한 거다라고 다소 겸손하지 않은 네. 답변을 주셨대요. 맞는 얘기잖아요. 뭐 농담 삼아 말씀드린 거긴 합니다만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개장 전에 한미반도체 뻔한 종목이지만 뻔하지 않게 분석을 좀 해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왜 한미반도체를 이제 사야 되는지를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하루 만에 제가 목표 주가를 단기적으로 12만 원 말씀드렸는데 거의 12만 원 근처까지 지금 급등이 하루 만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시장에 이제 이 AI 반도체 특히 HBM과 관련된 이슈를 모두 이제 빨아들이는 가장 이제 정점에 있는 소부장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이제 반영이 좀 되면서 급등이 좀 연출이 됐다. 뭐 제가 소개해서 올라갔다는 건 농담이고요. 타이밍이 좀 잘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침 또 그 요즘에 반도체 관련해서 단독 보도가 너무 많고요. 네. 그리고 뭐 엔비디아 독점이다. 오늘 한미 반도체는 마이크론 독점이다.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아서 네. 이걸 대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이 깊거든요. 한미 반도체를 둘러싸고 있는 설도 있나요? 네, 썰들에 대한 거 이제 마이크론 쪽으로 이제 또 독점적인 이제 공급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을 분석을 해보면 너무 이제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거의 HBM 시장, 특히 HBM3라든지 HBM3E 시장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독점하고 있는 이유는 뭐 SK 하이닉스가 기술력이 대단히 탁월해서라기보다는 수율이 훨씬 빠르게 안정이 됐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10개 만들어서 지금 8개 정도가 이제 정상적인 이제 기능을 하는 거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삼성전자는 거꾸로 10개 만들면 한두 개 정도 제대로 되는 걸 건질 정도. 네. 그러니까 사실 퀄테스트 통과했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퀄테스트 통과한 그 칩에 성능을 만들려고 하면은 10개 중에 8개가 불량이고 한두 개 정도 성공한다고 그러면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수율이 너무 낮으네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HBM은 수율이다. 바보야, 문제는 수율이야.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삼성전자가 추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SK 하이닉스의 이제 독점적인 구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메슬리 플로우 방식의 이제 MUF, 몰디드 언더필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MUF 방식과 지금 NFC 방식 뭐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지금 한미 반도체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MUF 방식으로 본딩을 할 때는 지금 한미 반도체 장비 밖에는 상용화가 안 되어 있어요. 온리? 네, 온리. 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결국은 수율을 찾기 위해서는 MUF 방식을 채택하지 않겠는가. 얼마 전에 삼성전자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수율을 찾기 위해서는 MUF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또 한미 반도체 장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NCF 방식을 쓰다가 오. 독점적인 공급 얘기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한미 반도체가 SK 하이닉스 쪽으로 계속 수주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결국은 한미 반도체 이제 TC 본딩 장비를 쓸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오늘 이제 그런 이제 뭐 루머성 단독 보도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더 강하게 상승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한미 반도체는 기존에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랑 더 많이 손에 잡았던 건지 네. 둘이 좀 사이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이가 안 좋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비상장 이제 장비 회사 중에 세메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건 뭐 거의 이재용 회장의 이제 회사라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이제 이 세메스가
한미반도체 장비를 갖다가 쓰다가 그 장비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소송을 걸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는 우리 삼성전자하고 거래 안 한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에서는 분명히 한미반도체 쪽으로 본딩 장비 요청을 했을 텐데 한미반도체 거래를 안 하는 거예요. 슈퍼을이 된 거죠. 앞으로도 이제 삼성전자가 어찌 보면 지금 미국의 장비 기업들 혹은 네덜란드의 이제 장비 기업들 가지고 이제 본딩 장비를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인데 한미반도체 걸 안 쓰면 지금 수율이 안 잡히잖아요. 그렇죠. HBM3 아무리 퀄 테스트를 해도 수율이 안 잡히면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족족 다 적자가 나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쓸 수도 없고 사실상 이제 수율을 잡는 게 이제 관건이라고 봤을 때 한미반도체 이제 듀얼 TC 본딩 장비가 그만큼 이제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 9월부터 한미반도체가 수주 공시 나온 걸 보면 SK 하이닉스 쪽으로만 6개월, 9개월이죠. 6개월. 9월 이후부터 지금 3월 달까지 무려 2천억 원 정도 지금 수주 공시가 나왔어요. 9월 초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지난 3월 22일 날 나온 수주 공시까지 감안하면 2천억이 넘는 이제 수주 잔고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 듀얼 TC 본딩 장비가 그만큼 희소하고 중요하다 보니까 마진이 많이 남겠죠. 보수적으로 봤을 때 2천억 원 수주가 되면은 영업이익이 최소한 700억에서 800억 이상 나올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로 확장됐을 경우에는 한미 반도체 결코 비싸지 않다. 오히려 싸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아침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고 여전히 이제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오늘따라 어깨가 더 넓어 보이십니다. 네. 한미 반도체 업으로 정리해 보도록 네. 할게요. 그럼 이어서 마지막 수상한 종목은 무엇일지 보시죠. 이번에는 10위에 올라와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6.14%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 그 반도체 열풍, 바이오 열풍 속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네, 사실 최근에 이 주도 업종이 아닌 업종 중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업종이 방산 업종이에요. 맞아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다뤄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뭐 수주 잔고가 너무 어마어마해요. 7년치 지금 일감을 다 미리 수주를 했다. 수주 잔고 뭐 27조 원이 넘어가고 있다. 거기다가 추가적인 수주까지 지금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주가가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게 어찌 보면 좀 당연스러운 게 아닌가. 그리고 LG 넥스원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번 또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최근에 러시아가 또 이제 대선이 있었잖아요. 뭐 하나마나한 대선을 해가지고 푸틴 대통령이 거의 종신 집권의 이제 기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동유럽 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폴란드라든지 루마니아 이런 쪽에서 추가적인 이제 수주들이 또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도 좋습니다만 이 추가적으로 또 더 수주를 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들이 제기가 좀 되면서 주가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업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내일도 업 의견입니다. 왠지 오늘도 올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살짝 드는데요. 네. 전체 10가지 종목의 내일장 주가 전망 보시죠. 역시 오늘 뭔가 톤이 굉장히 밝고요. 네. 긍정적이셨어요. 맞아요. 오늘도 10개 종목 모두 다 올업을 주셨는데 이 중에서 네.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 무엇입니까? 베스트 종목은 뭐 한미반도체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오늘 오전에 소개를 해주셨고 네. 당시에는 목표가를 12만 원으로 선정했다고 네. 하셨는데 오늘 주가가 반영된 상황에서는 그렇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기술 트렌드를 이해하시면 한미반도체 주가가 절대 고평가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한미반도체 주가가 뭐 6만 원, 7만 원 될 때도 거품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주가가 거의 오늘 12만 원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저는 아직도 이제 저평가다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 HBM 시장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렇게까지 제가 표현을 해드렸거든요. 오히려 주가가 실적이 성장하는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HBM 생태계를 가장 대표하는 장비 종목이고 추가적인 수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삼성전자 쪽으로도 언젠가는 수주가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밸류에이션 뭐 당장의 실적만 놓고 보면은 부담스러운 수준일 수 있겠습니다만 1분기,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월간 이제 수주 잔고가 지금 2천억 그게 이제 온기로 7월 초까지 이제 다 매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는 효과가 생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증권사들도 줄줄이 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할 거다라는 걸 한 달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현대차
한국전자증권에서 목표 주가 20만 원짜리가 나왔어요. 네. 뭐 그게 저는 긍정적인 이제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보고 SK 하이닉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생태계에서 가장 좀 주목해야 되는 장비 종목으로 한미반도체를 베스트 종목으로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더 올렸었는데요. 네, 목표가는 오늘 뭐 12만 원 말씀드렸는데 바로 도달을 해버렸기 때문에 15만 원 정도를 일단 중기 관점의 목표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없으니까 네. 무조건 보유한다라는 생각으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가 오늘의 베스트 종목으로 선정됐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클로징 배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수도 여기까지입니다. 시장 안에서 수익을 내시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트렌드와 키워드를 가지고 오르는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